풍광을 담은 사진첩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뷰들이 각각의 공간에서 조망되고 그 조망된 공간의 뷰들이 하나의 액자 속에 담겨져 있는데 이 액자들이 모여진 사진첩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현장에 갔을 때 제주의 바다를 담은 넓은 풍광이 남쪽 햇살과 함께 어우러지는 그러한 좋은 사이트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넓은 바다에 있는 제주의 풍광을 굉장히 프라이빗한 경험으로 끌어들일까? 이 부분에 주안점을 두고 구상하고 시작하였습니다. 세르네휴 제주 토평 별장의 톤앤 매너는 푸른 바다와 녹색의 녹음으로 구성된 제주의 순수한 자연을 담아내고자 화이트 인조석과 부드러운 우드톤을 통일되게 적용하였습니다. 세르네휴 제주 별장의 A타입은 대지의 지형을 그대로 살리고 외부 공간을 비워내면서 건물의 형태를 구성했고, B타입은 바다의 뷰를 파노라마 형식으로 볼 수 있도록 장방형의 프레임으로 구성했습니다. A타입은 대지 입구로 걸어 들어가서 오른쪽으로 방향을 틀면 인피니티 풀이 있는 데크와 건물 그리고 단장이 라운드의 형태로 축적되어 공간의 깊이감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B타입은 외부 계단으로 올라오면서 수면에 가까워지는 경험을 할 수 있는 것이 포인트이고, 두 개 층으로 오픈된 거실 공간으로 수직적 개방감을 연출했습니다. 두 타입 모두 대지 경계와 건축물 사이에 하늘로 열린 후정 공간이 있어서 거실과 침실 공간이 확장되는 경험을 할 수 있고요. 외부 인피니티 풀과 자쿠지, 지하 스크린 골프 시설과 작은 와이너리가 있어서 동반자들과 함께 즐겁고 쾌적한 시간을 즐길 수 있습니다. 현재 제주도 서귀포를 시작으로 전국에 한 50여 개의 세르네휴 공유별장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세르네휴에서 소중한 사람들과 뜻깊은 추억도 남기고 평화로운 휴식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짧은 영상이지만 여기 광고 영상이다 보니까 실제 설계안보다 조금 더 부풀려져 있는 전경 이미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하지만 프로젝트 자체를 건축주가 땅을 사놓고 사실 이 옆에 두 필지 같은 경우는 주택을 시공을 했었어요. 그랬는데 단독 주택으로는 사업이 안 되니까 고민을 계속 하다가 다만 이 건축주는 장점이 이 근처에서 호텔 사업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별장 개념으로 VIP들이 와서 머물고 한 두 팀 정도 골프 멤버들이 와서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설계를 했는데요. 이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운영하고 하는 것들에 좀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지금 모집을 하고 있고 이 인근에 또 연달아서 사업을 진행하는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사업적인 내용보다는 저희가 이런 프로젝트들을 진행을 하는 데 있어서 고민했던 디자인 컨셉을 추출하고 그러한 프로세스를 어떻게 담아가는지에 대해서 이 프로젝트 다음 프로젝트들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셨던 영상에 담겨져 있던 투시도들입니다. 네, 이 두 개 프로젝트는 두 개 층으로 지하층까지 포함해서 총 3개 층으로 계획을 했고, 저희는 자연의 풍광을 담은 오션 프레임이라고 하는 컨셉으로 두 개의 건물을 같은 개념으로 풀되 조형 원리는 완전히 땅의 모양이 다르기 때문에 다르게 접근해서 풀었던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게 가장 안쪽에 있는 A타입이고, 지금 보시는 벽면은 바깥에 진입할 때 있는 B타입 벽면입니다. 네, 이런 프로젝트들을 진행을 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아주 디테일한 색채, 사이니지, 그리고 인테리어, 그리고 나서 경관이나 도시에 대한 생각, 그리고 건축에 이르기까지 전개됐던 그런 다양한 프로젝트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먼저 보시는 건 저희가 한 10년 정도 전에 했던 프로젝트고요.
인천에 있는 하늘고등학교라고 하는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색채, 사인, 인테리어 전반적인 매트리얼에 대한 코디네이션까지 진행했던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단순히 고등학교이지만 기숙사까지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을 담은 종합적인 그러한 학생들의 생활이 이루어지는 공간이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프로젝트를 처음 시작했을 때는 각각의 시설별로 분류를 하고 학생들이 어떠한 액티비티, 어떠한 활동 공간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각각의 활동 공간들에 따른 학생들의 움직임과 무브먼트와 그리고 분위기를 이렇게 그룹핑을 해서 각각의 공간들이 갖는 특성을 먼저 나눠 봤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게 진입구에서부터 점층적으로 땅에 깊이 올라가면서 굉장히 먼 공간에 이르러서는 일부 공간들이 땅속에 묻혀져 있는 그러한 대지에 순응하는 그러한 경사지에 순응하는 그런 형태로 배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다 감안을 해서 공간에 대한 컨셉을 잡았고 또 이게 인천공항공사에서 짓는 학교다 보니까 하늘고등학교라고 네이밍이 되어 있는데 하늘이라는 모티브가 기본적인 아이덴티티 요소로 제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전체 공간에 학생들의 꿈을 담아서 일부 공간은 땅 속에 묻혀져 있고 일부 공간은 중간 하늘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아이들의 꿈이 나중에는 우주까지 확장돼서 그라운드 투 더 스카이라고 하는 그러한 컨셉을 가지고 전체 공간에 색채와 그래픽, 디자인 요소들을 뿌려서 디자인을 전개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전체 공간은 이렇게 길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일반 특별 교과동에서부터 매개 공간 그리고 특별 교과동, 기숙사 공간에 이르기까지 땅에 접근해 있는 공간, 장소들은 황토 색깔에서부터 그린 컬러 그리고 가장 높은 층은 우주까지 상징하는 그러한 깊은 블루 컬러를 선택을 해서 전체 공간에 뿌려나가는 작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층별 컬러 배색 내용들이고요. 각 공간별 색채 계획에 대한 초기 컨셉 내용들입니다. 이렇게 전개해 나가면서 굉장히 디테일한 요소들, 이거는 프레임 컬러를 저희가 선정해 나가는 과정들에 대해서 프레임 색상을 어떻게 할 것인지 발주처와 계속 상의를 하면서 각각의 도장 색들을 선정해 나갔고 공사 중에도 이렇게 벽돌의 색깔과 벽돌의 매지 색깔을 여기 보시면은 10가지 정도로 실제 목업 시공을 해놓은 것을 가지고 각각의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어떤 것이 가장 적합할까 해서 이렇게 타입 2를 선정을 했는데 이러한 아주 마이너 디테일한 코디네이션까지 진행을 하면서 색채와 재료에 대한 고민들을 전체 공간에 담아서 완성을 해 나간 그러한 작업입니다. 그래서 완성된 내용이고요. 중간중간 층에 아까 보여드렸던 컬러 아이덴티티를 부여하고 그래픽 모티브는 하늘과 구름 이러한 것들을 연상시키는 요소들을 각각의 공간들에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홈베이스에서 보이는 이러한 구름 패턴들이 있고요. 그게 전체적으로는 이런 느낌으로 전체 공간에 뿌려졌습니다. 그리고 체육관 공간, 기숙사 공간, 아래층에서부터 전층적으로 색채들이 한눈에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연출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학생들의 동아리실이나 체육관을 연계가 되는 매개 공간의 색채와 그래픽 요소들이고요. 그리고 기숙사 내부에 이렇게 밑에서부터 올라가는 계단 공간이 있는데 이 부분에는 층별 컬러 요소뿐만 아니라 그 위상학적인 그 높이 레벨에 따른 이런 백과사전적인 그래픽 요소들을 넣어서 마지막에는 별자리나 이러한 그래픽 요소들을 넣어서 학생들이 이 공간을 오르락내리락 할 때 굉장히 즐겁고 또
기억에 남는 그런 장소성과 공간성을 제공하기 위해서 디자인을 전개했습니다. 네, 두 번째 프로젝트는 호텔 C 라운드라고, 사실 처음 해보셨던 제주 토평동 프로젝트를 하기 전에 건축주와 만나서 금등리라고 하는 제주도 바닷가의 땅을 저희한테 개발을 하고 싶다고 의뢰를 해서 진행을 했던 프로젝트인데, 이 프로젝트는 좀 특징이 대지 가운데 묘가 있어요. 그래서 대지 가운데는 비워두고 개발을 해야 되는 약간 특이한 프로젝트였고요. 보시면은 이렇게 빨간색 선으로 이렇게 저희가 처음에 스터디할 때 펼쳐놨던 게 이 땅에서 바다를 바라볼 수 있는 전경 요소들이에요. 그러니까 가운데를 비워놓고 사방으로 펼쳐지면서 각각의 객실들에서는 모두 다 바다를 바라봤으면 좋겠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계속 스터디를 해서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설계 디자인적인 컨셉으로는 묘자리를 중심으로 해서 케이크 조각을 자르듯이 각각의 객실들이 방사형으로 펼쳐지고, 그 펼쳐진 방사형의 객실들이 시간대는 좀 다르겠지만 바다 풍경의 색감들을 느꼈으면 좋겠다, 이러한 생각에서 디자인을 전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각의 3계층으로 계획을 하는 프로젝트였는데, 1층에는 카페가 있고 2층하고 3층 객실의 타입들과 객실의 유형들을 다 달리해서 각각 바다를 바라보는 그러한 조망의 창들을 만들었고, 그 조망의 창들은 말씀드렸다시피 바다 색들이 시간대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에 각각의 객실마다 컬러 아이덴티티를 주었고, 또 1층에서부터 위로 올라갈수록은 색의 채도를 좀 더 높여주고, 그리고 묘자리를 중심으로 해서 바다를 향해 펼쳐지는 방사형 공간으로는 색의 컬러 자체를 색상값을 달리해서 총 14개 정도의 객실인데, 그 각각의 객실마다 컬러 아이덴티티가 다르게 해서 이 자체의 조각들이 모여서 하나의 반원형 C자 모양의 건물이 돼서 저희가 C 라운드라고 해서, C라는 알파벳이 건물의 형태를 의미하기도 하고, 또 바다를 중의적으로 상징하는 C라는 의미를 담아서 호텔 C 라운드라고 그렇게 계획을 했고요. 또 1층에는 카페가 들어가는데 또 C 라운드라는 그 스토리를 확장시켜서 G 라운드라고 해서 그라운드 카페인데, 제주의 그런 풍광이나 자연 요소들을 담는 그러한 1층 카페까지 이렇게 진행을 한 프로젝트입니다. 네, 배치도에서 보시면 루프탑에 인피니티 풀도 있고, 3층에 있는 객실들은 이렇게 루프 테라스가 있는 풀빌라 타입이 되고요. 2층 객실은 일반적인 호텔의 발코니에 욕조가 있는 그러한 다양한 층별로 수공간들을 담았는데, 그 수공간의 형식들이 다 다르게 그렇게 디자인을 했던 프로젝트입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던 각각의 색에 대한 스터디를 이런 식으로 각각의 객실별로 색을 다르게 주고, 그것들이 각 객실의 룸 넘버처럼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컨셉을 잡았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총 객실별 이렇게 색깔들을 선정을 하고, 각각의 색들이 아이덴티티 요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디자인을 풀어나간 프로세스입니다. 그래서 1층에는 카페하고 진입 공간이 있고요. 그리고 2층에는 각각 테라스 쪽에 자쿠지와 그리고 수영장이 있는 그러한 일반 객실 타입이 위치하고요. 그리고 3층에는 각각 실내이지만 실외로 바로 들어가서 데크 공간에 풀장이 있고, 또 각각의 객실이 있는 그러한 세 가지 굉장히 작은 건물이지만 굉장히 다양한 그러한 요소들을 담아 설계를 했고요. 지금 이 프로젝트는 착공 이후에 또 설계 변경을 좀 계속 거치고 있는데, 상당히 까다로운 그러한 디테일들이 있어서 그것들을 해결하는 데 시간을 좀 많이 소요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루프에 옥상에 올라가면 루프탑까지 해서 그렇게 설계를 한 건물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이 컬러 아이덴티티 요소들은 각각의 인면에 또 이렇게 패턴으로 적용을 했고요.
단면에서 보시면 1층에는 카페, 2층에는 이렇게 데크에 풀장이 있고 3층에는 야외 테라스 풀장이 있고 그리고 루프에는 인피니티 풀이 있는 그런 모습으로 디자인을 했습니다. 예. 그 컬러 아이덴티티 요소들은 그 중정의 디자인 요소로도 적용이 됐지만 각각의 객실 천장에 숨겨져 있는 색들로 각각의 유저들이 방문을 했을 때 자기 객실 키를 받고 그 객실 키에 있는 컬러 요소가 어디에 숨겨져 있는 찾는 재미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디자인을 전개했습니다. 네, 전체적인 모습이고요. 네, 여기까지는 제가 설명드리고 이 다음 프로젝트는 오진환 교수가 네, 지금 이경환 대표의 그 내용과 같은 맥락으로 하지만 조금 다른 방식으로 이제 다른 프로젝트를 같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레일의 브랜드에 대해서 어떻게 공간적으로 적용하고 아니면 어떤 식으로 조금 더 변화를 주어서 공간의 그런 스페이스 아이덴티티가 또 코레일 자체의 브랜드의 또 혁신으로 연결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코레일하고 같이 이제 협의하면서 프로젝트를 한 2가지 정도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 부분 관련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그 코레일에 보면 시계탑 계단이 있어요. 승강장으로 내려가는. 그래서 지금도 보면은 이제 사람들이 거기 앉아서 기차를 기다리다가 좀 쉬기도 하고 그리고 음식도 먹고 하는 공간인데 그 공간 자체에 대해서 좀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 시기가 돼가지고 어떻게 하면 그 공간에 지금 현재 불편한 사항들을 개선하고 또 코레일의 아이덴티티를 개선할 수 있을까를 이제 접근을 하기 위해서 맨 처음에는 굉장히 조사 연구 과정을 깊이 있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단이라는 공간 자체에 대해서 지금 보면은 현재 어떤 방식으로 사용자들이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거기에서 문제점은 무엇인지들을 문제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과정들을 처음에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그 공간에 대한 어떤 컨셉, 방향성을 도출하게 되는데요. 그 부분은 이제 그러한 서울역의 계단 공간, 시계탑 공간을 이제 사람들이 한참 이제 머무르면서 기다리는 공간이 되는데 그 공간을 어떻게 바꾸면 좋을까? 그래서 테라스 서울이라고 이제 일단은 브랜딩을 먼저 네이밍을 지어봤어요. 그래서 어떤 조망하는 공간 그러면서 그쪽에서 자신의 여행이나 아니면은 비즈니스 트립에 있어서 뭔가 생각하고 그리고 기차를 기다리는 공간으로서 그리고 코레일에 있어서 지금 코레일 블루가 굉장히 좀 탁한 색이고 좀 강한 원색적인 분위기인데 그 부분을 공간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보다는 조금 파스텔 톤으로 풀어서 적용하면은 다른 소재하고도 잘 어울릴 수 있고 배색이 되겠다 이런 부분하고 어느 정도는 거기가 반외부적인 공간이기 때문에 여름에는 덥고 겨울엔 추운 공간이어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좀 제어해 줄 수 있을까 환경적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뭐 사용자 인터뷰나 아니면 행태 조사를 통해서 그 바닥에 좀 따뜻하게 열선을 놓고 부분적으로는 작은 스팟으로 해가지고 에너지가 많이 낭비되지 않게 그 공간을 이제 따뜻하게 아니면 차갑게 제어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디지털 인터랙션이 되는 공간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의자하고 같이 합쳐서 그리고 안전을 고려한 디자인이나 지속 가능한 재료를 사용해야 되겠다. 이런 방식의 어떤 방향성을 잡고 그리고 나서 이제 공간에 대한 제안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가지고 지금 그 공간 자체에 지금
동선 부분과 그리고 데크 부분 그리고 사람들이 앉아서 기다리는 공간 그리고 뭐 아래쪽에는 이렇게 온도가 제어될 수 있고 좀 따뜻한 바람이 나올 수 있는 부분적으로 그런 공간들 그리고 이제 서가지고 잠깐씩 업무를 볼 수 있는 바 테이블 이런 공간적인 그러니까 자리에 있어서의 요소와 그리고 동선 요소들에 있어서도 지금 현재는 막 이제 동선과 사람들이 앉는 자리가 다 섞여가지고 이제 밥 먹고 있는데 바로 옆으로 막 지나가고 그러는데 좀 동선하고 사람이 앉는 자리를 좀 분리해주면서 그런 공간적으로 작은 공간이지만 이 안에다가 다양한 이제 행위들을 담고 그리고 코레일의 아이덴티티를 담을 수 있는 방식으로 이제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식이고 다 모듈화된 재료를 사용해가지고 공간들을 구성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했고 아까 온냉시크라든지 시트라든지 냉난방기 그리고 일체형 가구 모듈을 사용해서 이 공간들을 조금 더 그리고 어떤 그 조명이나 이런 따뜻한 조명들을 써가지고 그러한 그 공간의 분위기를 조정하는 거 이런 부분들을 통해 가지고 이런 공간 자체에 대한 그 코레일의 브랜딩을 조금 더 높이고 구축하면서도 공간 자체도 사용자들이 사용하기에 좋고 그리고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전개를 하는 과정들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간의 구성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연관해서 지금 이제 코레일 영주 쪽에 직원용 숙소를 이제 리모델링하는 프로젝트인데요. 기존의 다가구 주택을 이제 구매해서 직원용 숙소로 사용하고 있는데 보면은 그냥 그러한 어떤 브랜딩에 대한 개념이 없이 그 개별적으로 리모델링을 하다 보니까 전반적인 그런 기업의 아이덴티티가 녹아들지 않은 그런 기존의 부분들에 대한 개선을 하고자 일단 프로토타입 그러니까 시범적인 프로젝트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거의 준공을 앞두고 있는데요. 현장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보면은 그래서 원룸에 이제 직원들이 특히 독신자 직원들이 사용하는 숙소로 돼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어느 정도 공간화된 가구들 자체를 그러니까 공간이 좁기 때문에 개별적인 가구가 아니고 아예 건축화된 가구들을 사용해서 공간들을 구성하고 또한 여기도 마찬가지로 코레일의 아이덴티티를 작더라도 이런 컬러들을 넣어주고 그리고 또 이제 개별적인 공간이기 때문에 좀 잘 쉬고 그리고 또 업무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다 가능하게끔 조명에 있어서도 따뜻한 이제 전구색의 조명과 그리고 또 주백색의 조명들을 같이 주어서 공간이 좁은 공간들을 강약을 줘가지고 풍부하게 느껴질 수 있게끔 그렇게 설계안을 진행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또 진행이 돼서 여기까지는 이제 코레일의 어떤 아이덴티티를 조금 그 브랜딩 자체를 구축을 하고 좀 다른 방향으로 이제 코레일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자산들에 반영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연구하고 실행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이제 건축 프로젝트뿐만 아니고 이제 브랜딩이나 아니면은 이제 스페이스 아이덴티티로 사이니지 뭐 이런 부분들을 이제 건축이 완성되는 단계에서 그런 기업들하고 같이 의논을 해가지고 어떻게 공간을 좀 완성도를 높이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작업들을 같이 진행을 하는데요. 지금 넷마블의 구로사옥이 21년도에 완공이 됐었는데 그 즈음에 같이 이제 브랜딩과 스페이스 아이덴티티를 진행했던 내용입니다. 우선은 건물 자체가 좀 이렇게 사선으로 이루어진 패턴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착안해가지고 어떤 뻗어나가고 미래로 도약하고 선의 교차, 면의 교차, 그리고 연결 이런 부분을 어떤 디자인의 방향성으로 해가지고 어떤 브랜딩을 구축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넷마블 사옥이기도 하지만 그 공간이 굉장히 복합적으로 쓰이는 공간이어서 넷마블 사옥도 있고 그리고 다른 공간들 아래 뭐 컨벤션 센터도 있고 그리고 지금 그런 상업 공간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복합적 건물의 성격이 강해서 이 자체를 넷마블이란 이름을 쓰지 않고 이제 지타워라는 이름을 쓰게 됐어요. 그래서 그런 지타워, 그런 공간 자체에 대해서 넷마블을 포함하는 공간 자체에 대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를 결정을 하는데 어느 정도는 건축적인 패턴에서 좀 가져와가지고 그것들을 해석을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처음에 이 부분은 넷마블 이제 그 내부에도 디자인 팀이 있어가지고 같이 이러한 여기에 맞는 아까 사선 부분이라고 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브랜딩을 하고 그런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비주얼 아이덴티티를 그래픽 요소들을 먼저 같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공간에 쓰일 타입페이스들을 다 다시 디자인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보면은 A부터 이제 Z까지와 그리고 숫자들 이런 부분들을 이 사옥만을 위한 그 요소로서 디자인들을 그래픽 쪽적인 부분에서 다 폰트 디자인들을 하고 그리고 이런 픽토그램들이나 이런 부분 디자인하고 그리고 G타워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제안을 해서 같이 협의해서 이제 진행이 된 부분이고요. 그리고 G타워와 저층부엔 G타워 몰이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다 전체적으로 일관성 있게 공간에 적용될 수 있도록 그래픽 모티브 요소들부터 먼저 만들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를 가지고 전체적으로 사이니지나 모든 공간에 다 적용이 될 수 있도록 진행을 했고요. 외부하고 내부에 적용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그리고 재료들은 어떻게 진행이 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같이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G타워의 구로사옥에 가보면은 저층부의 컨벤션이나 아니면은 G타워 몰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많은 사람들이 많이 가는 곳이에요. 그래가지고 보면은 이러한 그 웨이파인딩이라고 하는데 그 안에서 길을 잃을 우려가 많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어떤 그래픽적으로 아니면은 이렇게 안내를 해주는 그런 부분들이 무척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이제 공간의 전체적인 이미지를 또 연속적으로 좌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의 지금 작업들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런 사이니지의 부분에 있어서도 조형적으로도 한번 사선으로 이렇게 각도를 꺾어서 형태를 만들어 주었고요. 그리고 이제 내부에 이제 몰 부분에 아직 이제 개장하기 전에 이제 사진을 찍어 놓은 거여서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전체적으로 아까 만들어 놨던 그래픽의 모티브들이 전체적으로 다 적용해가지고 공간에 뿌려지면은 공간에 있어서 정말 마지막 완성도는 이렇게 심미적인 부분들, 가구, 색채, 그리고 그래픽 요소들 이런 부분과 재료들 이런 부분들이 다 모아져서 모든 것들이 다 통일된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있을 때 그럴 때 이제 공간의 완성도가 나고 그리고 처음에 생각했던 어떤 공간의 아이덴티티를 느끼게 만드는 하나하나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모든 요소들의 총합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저희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공간을 이제 건축을 할 때 그런 브랜딩이라는 요소, 그래서 어떤 방향성을 갖는 거에부터 시작해서 그것들이 공간에 이제 풀어지는 그런 하나하나의 이제 세심한 부분까지 놓치지 않고 이제 진행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이제 건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옥상 부분에서 이제 보면 사이니지 뒷면 부분이고 그리고 이렇게 이제 몰 부분에 들어가는 부분에 이제 적용되는 것들. 예, 그리고 이제 내부의 엘리베이터 홀 부분 같은 경우에도 이때 재료를 굉장히 많이 이제 시도를 해봤어요. 근데 결국 이거는 스테인레스 스틸을 이제 접어서 만든 건데요. 그 스테인레스 스틸이 밝잖아요. 근데 그것을 지금 가공을 해서 화학적인 가공을 해서 컬러를 이렇게 좀 이렇게 어둡게 그러면서 반짝이지 않고 비드 블라스팅 이제 가공을 해가지고 무광에 그리고 좀 진한 컬러로 해서 뒤쪽에 있는 이런 그 뒤쪽에 있는 석재하고 잘 어우러지면서도 가독성이 있게끔 이 컬러를 이제 선택을 하는 과정에도 굉장히 많이 시안을 만들어 보고 다 붙여보고 해서 실질적으로 계획한 대로 결과물이 그런 의도대로 이제 구현이 되는지를 확인하면서 가기 때문에 굉장히 집중력이 많이 요구되는 그런 작업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축이 됐고요. 그리고 또 이제 스페이스 아이덴티티를 구축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로서 사용자 참여 설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러한 뭐 코레일 사례에서도 그렇지만 연구 조사 부분이 무척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단지 어떤 딱 봤을 때 뭐 대지를 보고 아니면은 어떤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영감에 의해서 어떤 컨셉이 나오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정말 그런 사용자의 설문이나 행태 분석, 지난한 과정이긴 하지만 그런 부분들을 거쳐서 이렇게 가야 되겠다가 나오기도 하는데 일단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용자에 대한 부분이 중요하고 그리고 어떤 부분은 또 사용자가 직접적으로 주도적으로 같이 참여해서 설계를 하는 이런 과정으로 갔을 때는 함께 그런 아이덴티티를 구축하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가 있고 그리고 또 결과물도 좋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 참여 설계를 통해서 그런 스페이스 아이덴티티를 구축한 사례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학교 프로젝트, 학교 리모델링 프로젝트였는데요. 공간 자체가 굉장히 여러분도 아시지만 천정 부분이 굉장히 낮고 그리고 복도 공간이 굉장히 어둡고 이런 공간들에 있어서 어떻게 학교를 이제 개선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을 고민을 했는데 그래서 결국은 이제 교실하고 복도 사이에 이제 벽체들 부분 시멘트 벽돌로 돼 있는데 그 부분들을 철거하고 그거를 건축화된 가구들을 가지고 다시 조성을 하면서 이제 이 공간들을 개선했습니다. 건축화된 가구들을 가지면은 공간이 구획되기도 하고 그리고 그 좁은 공간 안에 이제 다양한 사용자들의 행위를 담을 수가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보면은 굉장히 많은 이제 요구 사항들이 있었어요. 우산꽂이를 넣어달라. 그리고 뭐 이제 바깥에다가 신발장을 만들어달라. 앉아서 좀 쉬거나 할 수 있으면 좋겠다. 뭐 게시판을 만들어주고 그리고 이렇게 갤러리처럼 여기에는 이제 자석으로 이제 전시를 붙일 수 있게끔 해줘서 이제 전시 공간이 되면 좋겠다. 갤러리 같은 공간을 만들어 달라. 그리고 공간이 너무 좁은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그러면 폭을 넓힐 수는 없기 때문에 천정을 까서 그래서 볼륨을 키워서 공간의 양을 넓히자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이 작은 학교의 일반적인 복도 공간을 이제 바꾸는 부분들에 대해서 함께 아이디어를 내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보여드렸던 이러한 설문지들, 인터뷰와 그리고 각각의 공간들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수용해가지고 함께 이런 과정들을 거치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이제 결과물이 이제 중간 발표나 기말 발표 때, 최종 발표 때 이제 하면은 또 적극적으로 의견을 처음에 이제 본인의 의견이 들어가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이런 내용들이 또 반영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여기는 휴게 공간 부분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수업 시간이 끝나고 잠깐 10분 정도 쉬는 시간에 잠깐씩 와서 휴게할 수 있는 공간들에 대한 그런 요청 사항들이 많았었어요. 다락을 만들어 달라 해서 지금 보면은 저기에 되게 층고가 낮지만 그래도 천정을 일부 까가지고 올라갈 수 있는 다락을 만들어주고 그리고 이렇게 들어가서 좀 쉴 수 있는 그러한 포켓 공간 만들어주고 그리고 학생들이 뭐 직접적으로 뭐 프레젠테이션을 하거나 여기서 함께 영상을 볼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같이 넣어줘가지고 공간을 만들어주고 오른쪽은 그게 이제 구현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떤 학교 공간에서 이제 공간 자체를 개선하는데 내부의 이제 공간들 그 뒤쪽에 어느 정도는 그러한 그 공간화된 가구들을 가지고 공간들을 만들고 천정 부분들을 좀 따뜻하게 구축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런 복도 부분에 있어서도 전체적으로 좀 투명하게 이렇게 주고 그리고 이 부분도 작은 사립 초등학교였어요. 그래가지고 공간이 상황에 따라서 이제 한 칸이긴 하지만 중간을 막아가지고 이제 닫았을 때 좀 작은 공간으로 분리해서 수업을 하고 싶다. 동아리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지금 보면 무빙월을 가지고 이제 공간을 나눌 수 있는 구조로 하고 저기 보면 가운데 이제 닫았을 때의 모습이 이제 보이고요. 그래서 공간 전체는 좀 따뜻하게 지금 자작나무와 그리고 아래에는 이제 그 EQ 플로어라고 하는데 굉장히 이제 따뜻하고 이제 흡음이 잘 되는 재료입니다. 푹신하고 그래서 학교 공간에 사용하기가 좋은 재료이고 그리고 또 이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이제 지식산업센터인데요. 염창동 쪽에 이제 그 지식산업센터 많은 곳에
있고 지금 보면 한강에 바로 면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진행을 하는 데 있어서 처음에 불특정 다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제 그런 처음에 사용자들이 결정이 안 된 상태인데 다만 공간들이 좀 작게 구획이 되고 그리고 여기 들어올 부분들이 좀 소사무실 같이 작은 규모의 이제 사무실에서 이쪽 지식산업센터를 이제 분양을 받을 거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마치 뉴욕의 소호에 있는 사무실들이 일할 법한 그런 분위기로 하고 그리고 그런 불특정 아직 결정이 안 된 그 예상되는 그러한 사용자들에게 설문을 해서 어떤 공간들을 원하고 어떤 사무실에서 일하고 싶은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런 생태 분석을 하고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일반적인 좀 지식산업센터의 좀 황량한 모습보다는 이렇게 작은 스튜디오 같은 그런 느낌들 그리고 뉴욕 소호처럼 뭐 벽돌이나 아니면 좀 따뜻한 저층부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공간들이 있는 그런 사무실들을 원했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이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이제 21년도에 이제 입주를 했었는데요. 그래서 내부 공간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그런 외부의 공간들이 안쪽에도 그대로 벽돌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와서 1, 2층에선 되게 외부의 어떤 스트릿 같은 느낌도 들고 그리고 이제 그런 특히 뭐 엘리베이터 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다르게 차별화를 줘가지고 그런 공용 공간들에 대해서 좀 만족도 있게 쓸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뭐 색채, 사이니지, 재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직접 다 설계를 해서 완성도를 내는 그런 작업들을 진행했습니다. 여기가 이제 주출입구 부분이고 바깥쪽의 부분도 마찬가지로 공개 공지가 좀 많이 이제 할애가 됐는데요. 그래서 그 부분에 나와서 이제 뭐 쉬기도 하고 그리고 마치 뭐 라운지나 로비 공간처럼 여기서도 어느 정도는 전체적인 그런 환대하는 느낌이 들 수 있게끔 그렇게 진행을 하고 뭐 사이니지나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로 일괄적인 요소로 그리고 그런 그 벽돌이나 이런 재료들하고 전체적으로 어울리게 통합적인 부분으로 이제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 속에서 이렇게 뭐 코디네이션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다양한 그 안에 이제 살 비품들 가구 중에서도 구입 가구들이나 이런 부분들도 함께 그 컨셉에 맞춰가지고 다 같이 세팅을 하는 부분들을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어떤 각각 만약에 뭐 다른 컬러가 들어가야 된다 이러면은 그런 컨셉들에 맞춰가지고 그런 컬러들에 대한 부분들도 근거를 가지고 진행을 하고 그리고 이러한 이건 사이니지나 아니면 들어가는 빌트인 가구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도 마찬가지로 공간의 전체적인 스페이스 아이덴티티를 고려해가지고 함께 세밀하게 건축과 더불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최종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잘 현장에서 시공되는 과정에서도 너무 많이 바뀔 여지들이 있기 때문에 다 저렇게 이제 컬러북이나 이런 걸 가지고 직접적으로 검수하고 감리하고 이런 부분들까지 이루어져야지 완성이 되는 부분까지 같이 진행을 해야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전체 프로젝트 속에서 완성도 있게 진행하는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저희 프로젝트에 대해서 설명을 마쳤습니다. 여기 표시해놓은 데 자꾸 벗어나시고 마이크를 자꾸 내려서 방송 촬영을 하셔가지고 강의 촬영을